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부진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0.22% 내린 223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개인과 외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최근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세가 나타난 건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 여파가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인 카카오 그룹주 주가가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유레카 헤드라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 추세로 했을 때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상승과 조정이 반복이 되는데 2, 3일 조정, 1, 2일 상승, 1, 2일 조정 이런 패턴이 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3일이다 하는데 조정이 4일, 5일이다. 이거가 되면은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3일 정도 상승했는데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3일보다는 적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은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최근 이제 지수로 보시면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2, 3일 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1, 2일 조정이다. 이런 흐름이고 5일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인 파동은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고 터닝이 있을 때는 에너지 균형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16개월이 상승했기 때문에 16개월이 조정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흑산병의 어떤 그런 것을 피날레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물론 서프라임 사태 같은 사태가 있으면은 수직 낙하가 되겠지만 그 사태가 오지 않는 한 없다고 단언한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16개월 하락이면은 행보 추세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행보 추세를 이룬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의 그림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큰 그림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큰 흐름상으로 보면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역회된 숄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바닥이다 했던 것은 이러한 근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것 같고요. 제가 이 가바닥이죠. 이 가바닥을 좀 잡았던 6월 달에 잡았고 이번에 잡았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3개월 주기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때 바닥 그다음에 이때 바닥이 3개월 주기였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흐름으로 잠깐 과거의 흐름으로 넘어가서요. 과거의 흐름으로 넘어가서도 약간 비슷한 어떤 시기가 있는데 서프라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프라임 사태 때도 정확하게 이제 1년 하락짜리. 그리고 20일 쌍바닥을 보이고 6개월 행보를 보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16개월 하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반, 이게 8개월 횡보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봄 이런 부분인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그 현재 겨울이 끝나고 있다. 윈터 이즈 엔딩이라고 좀 했죠. 그래서 늦어도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 그다음에 늦어도 1분기는 현재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미리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어떤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연동돼서 어떤 금리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또는 둔화된 시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정점에 왔던 더 이상 올리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금리를 예상할 것이다. 그러면은 유동성 랠리가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현재 시장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점검을 해봤고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하락폭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우리 증시가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크게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690에서 710포인트 구간을 오늘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카오 그룹주들 무너지고 네이버 무너지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도 사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와 그리고 현지 시간 월요일,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증시에 한 번에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의 이제 차트를 보고 우리 코스닥 지수를 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10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FOMC 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게 될 텐데, 자, 10월 달에는 우리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이 저는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저점을 찍을 때까지 약세 구간으로 왔다가 강세 구간 왔다가 약세 구간으로 가는 강약강 주가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자, 우리 6월 중순 이후에 그리고 7월 초 우리 증시가 조정받았던 그 6월 중순에서 7월 초의 나스닥 지수는 강세 구간 접어들었다가 약세 구간 접어들었다가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강약강 형태로 8월 중순까지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W자의 형태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 가격 조정도 과거에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을 겪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11,000포인트까지의 가격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11,000포인트 구간을 나스닥 지수가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강세 구간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자, 바닥에서 강약강의 형태로 이제 반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이 강약강의 형태가 앞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일, 우리 W자 형태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고가가 이 전고가까지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12,500포인트에서 12,800포인트 정도까지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나스닥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에서의 상승이 이 전고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록할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 바닥에서 강약강으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나스닥 지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새벽 시간에 있을 우리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이, 자, 11,0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는 11,500포인트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이제 1,500포인트, 11,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이제 강약강의 형태로 좀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 일정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가 11월 달 초에는 금리 인상 일정 때문에 한 번 더 주춤했다가, 그리고 11월 중순에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바닥인데 실적 좋은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약세 구간에서 다시 강세 전환되는 자, 강약강 형태로 나스닥 지수가 우리 10월 달 강세였다가 11월 초에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한번 눌러줬다가 우리 3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11월 중순 말까지 또 강세 구간 접어들었다가 또 12월 중순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우리 약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자,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업종 종합 차트를 켜놓고 네, 코스닥 차트를 가지고도 우리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저점 구간에서 우리 좀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자, 이번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저는 780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달, 7월달 제가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던 시점이 바로 네, 우리 6월 중순과 7월 초였어요. 이때는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수익 중인 종목이 아니라면 자,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고 코스닥 지수의 변곡점을 자, 840포인트라고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837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고 꺼졌는데 자, 이번에 단기 저점을 다지고 또다시 네, 우리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 구간으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추가적인 W자의 형태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자, 코스닥 지수도 W자의 형태로 반등이 나올 텐데 네, 이 W자의 반등의 상승이 네, 800포인트, 840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780 정도까지 네, 이 추세의 상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10월 중순까지의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 그 폭을 저는 코스닥 780 정도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15% 이상 무너졌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다 뭐 우리나라 K-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점을 지난주에 다지고 이번 주 추세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자,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전저가까지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10조의 증시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10조 정도 코스피 시가총액의 0.5%에 해당되는 증시 안정 펀드가 조성되느냐, 그리고 그 조성금이 10조가 우리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몇 천억만 던져도 증시가 무너지는데 10조라는 국가 예산이 펀드로 네, 유입이 되게 되면은 국가 예산이 아니죠. 자, 사기업들의 돈도 모아서 유입이 되게 되면 자, 10월 중순에는 네, 증시 안정 펀드가 우리 증시에 우리 좀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네, 많이 빠진 만큼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두 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로 상승폭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다음 주 자, 월요일 증시가 안 열린다라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지만 자, 새벽 시간 그리고 월요일 자, 미국 증시 방향성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우리 증시에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될지는 네, 노랑톡에서 네, 추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 코스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8거래일 만에 700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상황인데 자, 증안펀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혁 파트너님, 저점을 워낙 예. 잘 잡으셔서 저점 예.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들 정말 곡소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바닥 어디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반등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고 네이버는 아직 반등이 됐는데 추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계속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늦게 터닝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얼마 올랐냐면은 약 33개월, 32개월, 아니 33개월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됐을 때는 절반이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럼 33 나누기 2 하면은 16.5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달이 17개월째니까 10월 중순에 돌아선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 조정이 될 것인가, 조정의 끝자락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초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주봉상
적산병이 나왔는데 흑산병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봉으로 보면 한 5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주는데 날짜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약 38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변곡이면 이틀 정도 남았죠. 이틀이 추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5만 원이 저점이거나 4만 8천 원이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약간 비슷한 패턴점에 해당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냉난점이죠. 이 냉난점 출발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 마지막에 이제 적산병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흑산병이죠. 돼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 피날레 투매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의 이제 저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전체 이 냉난점에서 28만 원이면은 14만 원이 되면은 여기 보면 요 위쪽이죠. 30만 원이 이렇게 여기서 절반 반토막이 되면은 15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가격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V자 반등이 되면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주 정도 잘하면 확인이 될 수 있고 늦어도 이틀 거래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어떤 큰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드라인에는 사실 없었지만 마리화나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 대마초 관련주들 지난 이제 우리 7월 말의 방송에서 대마초 관련주들을 좀 제가 뜬금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넷플릭스가 반등하면 우리나라에서는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요. 테슬라가 상승하면은 리비안이 급등하면은 테슬라, 리비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빅테크, 나스닥,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 기업들이 무너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힘을 못 쓰는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과 북미, 우리 캐나다 지역의 우리 대마초 관련주들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포착해가지고 자, 우리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초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장사들 중에서 자, 대마초 관련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기는 솔직히 어려움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대마초 관련된 연구, 허가를 받은 기업들, 미국 시장에 대마를 판매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이제 사업적인 그런 트라이를 하는 기업들이 대마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일약품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플러스 22% 정도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약품 종목이 우리 대마초 관련주로 해서 자, 바닥에서 22%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유레카 종목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이 자,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7월 18일 여기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우리 대마초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고 장중 고가 4,800원까지의 상승을 누려보면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수가 빠지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중바닥 W자 형태의 과매도관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또다시 강세 구간으로의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10%, 14% 정도의 상승이 대마초 관련주로서의 좀 시세가 분출되었다라는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대마초 관련주로 과거에 좀 유명했던 종목이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우리 대마초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는 지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슈, 대마초 관련주들도 주기적으로 부각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번 우리가 7월달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한번 대마초 관련주들 시세 나왔다가 지수 빠진 저점에서 또다시 우리 대마초 관련주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거는 너무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사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지로 인해서 판매가 아니라 대마초를 단순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좀 구속이 될 뻔한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사면해 준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발생이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사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대마초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장중에 좀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자, 뭐 대마초 관련주들도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저희는 언제 공략을 했습니까? 7월 달에 미리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 관심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대시대 초입 종목들이 시장 빠지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좀 다뤄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이 자, 어떻게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는지 자, 뭐 우리가 매수했었던 그 타점에 대한 복귀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로 어떻게 활용해서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방송 끝나고 짧고 굵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시작되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면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EJ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오랑캐를 제어한다라는 의미죠. 자,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잡는다라는 뜻인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이게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도 적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신체에 있어서 적이라는 것은 바이러스하고 암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적인데 적을 이용해서 적을 잡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을 잡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 트렌드가 계속해서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잡았고요. KBS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이제 이런 EJ 원리를 이용해서 항암 바이러스 또는 킬러 바이러스란 특집을 좀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제일 먼저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 제3세대 항암제, 왼쪽에 있지만은 PD-1 타겟으로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탑픽주로 그보다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 S큐브라는 종목을 했고 이제 그게 유일하게 적중을 좀 했죠. 그다음에 첫 번째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CRT 기술,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포 치료제 CRT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클론 해서 100% 시세, 안팎 크게 이제 시세를 냈고, 물론 조정이 약간 심했지만은 아무튼 큰 시세를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중 항체는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할 부분들은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외국에서는 현재 그 임리직이라는 현재 치료제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3세대 항암제에서 약품 동향에서 키트루다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키트루다, 옵티버, 티센트릭, 임핀지 이 4개의 약물을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바이오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냐면은 또 실제 매출액 1위입니다. 전체 단일 의약품, 또 항암제 의약품에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키트루다의 매출액이 2017년은 아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따라가면서 모든 그 의약품 단일 의약품을 제치고 탑픽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 상품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제3세대 항암제 키트루다 이 방식, 그다음에 후발 경쟁주인 옵티보, 티센트릭, 임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키트루다가 최고이냐, 최고의 기술이 아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키트루다의 발현율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S큐브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PD1에 대한 발현율,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S큐브에 대한 발현율의 조사를 해본 결과 2배 다 앞섰다.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적중을 좀 했던 그 일화가 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차세대 기술 중에 CRT 기술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의 몸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현재 자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타가도 환자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타가도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에클론이다. 그래서 임상 일상 중간 발표 후 좀 무너졌는데 임상 일상 이제 하반기나 이런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완벽하게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차세대 기술로 등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이제 차세대 기술은 뭐냐? 이게 이제 항암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으로 전달한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mRNA는 뭐예요? 콩 단백질, 지질 LNP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전달을 좀 했죠. 약물 전달체 기술 이렇게 썼는데 항암 바이러스 개념은 그 전달한 기술, 그러니까 전달한 기술을 바이러스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현재 쉽게 간단히 이야기했을 때 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쉽게 이야기했을 때 홍역 말라리아를 다 걸린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상하게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심하게 앓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조사해 봤더니 홍역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면 몸에 있는 암세포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열하면서 자폭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싹 사멸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연구한 것이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전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을 연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암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기능을 순수한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고래 너 암을 나으려니까 너 홍역 한번 걸려봐. 홍역 심하게 앓으면 다 죽는데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에다 일정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 이 여러 가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넣어서 그걸 이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좀 해서 몇 % 치료 효과를 현재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 이게 침투력이 워낙 강하고 그다음에 암세포에서만 기전하는 그런 어떤 타겟 물질을 만들어주면은 현재 이것이 일반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만 간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인기가 센세이션하게 일어나서 국내 선도 기업이 몇 년 전에 한번 시세를 냈죠. 그게 이제 신라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임상의 설계 잘못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실제 임상 설계하면서 엉뚱하게 관리를 하면서 실패한 부분인데 거래 재개가 10월 달에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암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부상이 될 거고요. 또 해외에서 부상이 되는데 국내 업체는 대부분 비상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mRNA 백신이나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CRT 기술은 모두 뭐예요? 유전자를 조작하고 편집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주를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바탕 기술은 툴젠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진단 키트가 전부 다 코로나 진단 키트가 전부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코로나 진단이 아니라 암 진단이나 뇌질환 진단 이런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리된 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들고 다 찍거나 아니면 노란톡으로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처캠이나 사이토젠, 그다음에
클리노닉스 이런 그 암을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유레카에서는 뭘 공개하느냐, 바로 이 암 진단 키트를 하는 곳도 있고 항암 바이러스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업체 핵심 종목이 나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로 암을 잡는다라는 EJ. 자, 민경철 파트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우리 이런 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이제 꿈을 먹고 이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슈들이 한번 잘 부각이 되면은 정말 뭐 5배, 10배 그 이상의 시세도 나올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이 조정받은 사이클이 지금 2년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길게 바라봐야 다시 바이오 상승턴이 저는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시세는 1, 2년 정도 시간이 우리 임상 연구하고 그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 제약 바이오 턴이 도래하는 그 시기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 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코멘트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EJ라는 키워드로 이 항암 관련주들 짚어봤는데요. 자, 퓨처캠, 사이토젠, 클리노믹스 이런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유레카 종목까지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자세한 정보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얻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중소형 건설. 굉장히 직관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우리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이 월요일에도 서울경제TV를 생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중소형 건설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좀 복습 차원에서 자, 월요일 우리 휴장일 때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중소형 건설주들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3가지를 굵직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년도 국가 예산 600조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말 연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 정치권에서 이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협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0조 넘는 국가 예산 중에서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56조 이상의 예산이 국토부로 편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국토부의 1년치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56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면은 자, 이 56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고속도로도 깔고 고속도로 지하와 뭐 철도 지하와 이런 식으로의 관주도 SOC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메인 타이틀 공약 중에 하나가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예산, 우리 편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복지 예산 이런 쪽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국토부로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의 중소형 건설주들 국내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매수 근거를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평생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자,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자, 우리 6.25 전쟁도 정말 뭐 오랫동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에는 휴전하고 지금까지 이제 평화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자, 우크라이나도 언젠가는 이제 전쟁이 종결되게 될 텐데 종결이 되면 그때 이제 재건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뭐 900조 이상의 그런 뭐 590조에서 많게는 뭐 수백조, 1000조 가까운 자금들을 투입해서 허허벌판에 황무지에다가 투자한 부분들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쟁 이후에 경제 발전 이루어내게 되면은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그 평가 가치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자, 유럽이든 미국이든 주요 국가들이 너도 나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자, 지금 네온시티나 뭐 네온시티 많이 공부했죠. 저희가 두세 번 공부했고 한미글로벌로도 정말 큰 수익을 내드렸는데 한번 노려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사우디의 네온시티를 포함한 우리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을 벌어들였고 이거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이제 수주를 이제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실질적인 수혜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플랜트사들이 따내겠지만 자, 테마주 형태로는 우리 중소형 건설주들이 첫 번째 국내 정책주,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세 번째 우리 네옴시티나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테마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실적은 좋은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동원개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부터 7년, 8년 만에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도 사이클이 있고요. 우리 건설도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2년을 주기로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7, 8년 만에 저점인데 이 매수 기회가 4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년 만에 한 번밖에 주지 않는 매수 기회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다 보니까 이 동원개발이라는 우리 아파트 건설 회사가 과연 실적이 안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자, 매출액 6천억대 기록하다가 작년에 4천억을 기록했지만 올해 반기상 다시 매출액 3천억을 회복하면서 올해 결산 매출액이 6천억 정도 발생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주택 공급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소형 건설사들도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3천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벌어들인 돈과 작년에 벌어들인 3개년도 돈만 더해도 3천억의 영업이익을 상회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도 저점이기 때문에 시간만 잘 기다려서 뭐 건설주로 부각이 되든 뭐 테마주로 부각이 되든 우리가 1, 2년을 주기로 지금의 바닥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자, 편안하게 중장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중소형 건설주 동원개발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신공영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작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공 능력 이제 전국에서 25위를 기록한 중소형 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자, 25위면은 사실 뭐 대형 건설사들이 1위부터 15위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중견기업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공 능력을 잘 평가받은 기업이 아닐까 싶고 자, 어쨌든 이 종목의 저점과 고점의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저점 8,000원, 9,000원 정도 그리고 이 회사 고점 자, 26,000원에서 3만원 초반 가격대가 이 종목의 자,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2013년도 이후에 3번 정도밖에 주지 않았던 10년 만에 저점 구간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자, 이제 주기가 있듯이 우리 반도체도 사이클이 돌고 우리 건설 경기도 우리 실물 경기가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사이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데 자, 나중에 좋아지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구간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데 망하지 않을 실적 견고한 중소형 관련주 한신공영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작년 매출액이 1조 3천억으로 사실 소폭 감소했습니다. 1조 5천억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 반기 보고서상 이제 매출액이 6,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사실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5년 동안 주택 공급 250만 호 늘리겠다라는 공약의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될 경우에는 자, 지금 실적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기 침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경기 부양책이 주택 공급하겠다, 뭐 고속도로 깔겠다, 뭐 신공항 건설하겠다, 새만금 뭐 개발하겠다 이런 정부의 관주도 정책들이 이런 건설주들의 수혜로 좀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테마주처럼 뭐 이제 시세가 이제 수급이 붙으면은 자, 보면은 뭐 장대 양봉도 기록하고 큰 시세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우원개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개발 종목이 이제 토목 이제 관련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태풍, 장마 이제
그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럼 태풍 피해 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피해 복구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일봉상 바닥권에서 지금 오늘 장중에 자, 어제 기준으로 12% 정도의 좀 시세가 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우원개발 종목도 앞으로 뭐 산사태 아니면은 폭설 이런 테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중소형 건설주, 토목 이런 쪽으로의 또 시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쭉 증가하다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시세 나왔던 구간을 이번에 폭락장에서 이 6,000원, 5,000원대까지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우원개발까지 3개 종목, 중소형 건설주 저점에서 관심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중소형 건설주들 만나봤는데요. 자, 더 자세하게 이런 종목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키워드 2가지 깊게 들여다봤는데 자, 과연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EDGC 임상현 파트너님 종목 같은데, 예. 자, 이 종목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죠. 예. 자, EDGC가 최근 이제 상한가를 한번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했던 종목이 EDGC뿐만 아니라 현재 피플바이오하고 엔젠바이오도 뇌질환 관련된 뭐 이 질환 그 진단 키트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되면서 EDGC는 암 진단 키트에 되죠. 그래서 각종 질환 키트에 대한 어떤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EDGC가 가장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이제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자, EDGC는 한미 합작법인으로 만들어진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신약 개발 사업이 있죠. 바이로큐어라는 비상상 회사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항암 바이러스를 연구를 좀 하고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비상장 회사를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신라젠이 그래 재면은 신라젠을 한번 관심 있게 있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제가 여기 했다시피 온콧 캐치락에서 암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상용화 되는데 우리가 암 진단을 하려면 딱 3가지 암을 치료하려면 딱 진단을 하려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병원에 가. 그러면은 MRI 찍으세요, CT 찍으세요, 여기 영상 장비. 두 번째는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조직 검사, 그래가지고 현미경 들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혈액 한 방울로 좀 하기 때문에 쉽게 좀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EDGC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에 환경 오염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육이죠. 대체육을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업체도 인공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에서 제일 잘한 건 뭐냐? 세포 배양밖에 없어요. 세포 배양에서 나온 그 분비물 이거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고 분비물 또 세포 배양에 대한 것들 가지고 인공육을 만들고 그것이 차세대 먹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뛰어들 수 있고 조만간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EDGC는 그 완벽한 세계 라인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두 번째 부분들은 국내 임상 액체 생검, 온코배치, 각종 대장암에 대한 임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2022년 연말에 중요한 모멘텀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재
지금 엔젠 그 차트를 보면 엔젠 바이오가 급등했다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피플 바이오는 급등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보고 있는 현재 EDGC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쳤고요. 오늘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그 현재 월봉상으로 보면은 12,000원짜리가 무려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8분의 1 토막이 났네요. 8분의 1 토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20개월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죠. 단기든 중기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가격 전략은 현재 22,000원이 되기 때문에 내일 시가나 아니면은 21,000원 정도, 21,500원 정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2,150원, 60원 현재 매수가나 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2,000원 되고 노란톡에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톡에 꼭 오시면은 현재 현재 관심주에 대한 정보 자료, EDGC에 대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대방출하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 대부분 핵심 섹터마다 다 100%씩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EDGC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동양파일 공개가 됐습니다. 자,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도 이 종목 네.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 콘크리트 파일이 이제 건설 공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초 자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건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양파일,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 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 전국에 이 콘크리트 파일을 전부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좀 지리적인 이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좀 소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뭐 주택을 많이 짓는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뭐 했을 때 이런 콘크리트 파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하면은 과거에 이제 8,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시세를 지금 반납하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8,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5,00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기존 주주분들은 정말 반토막 이상 손실 났으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구간입니다. 하지만 자, 현금을 들고 있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자, 8,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 박앤셀 구간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데 자, 왜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느냐? 자,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종목을 자,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단기 박스권 상단을 자, 뚫어내는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자, 그동안 우리가 고가 8,000원에서 자, 의미 없이 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던 자, 동양 파일이 아니라 자, 지금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바닥에서의 상승 기준을 세워놨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지난주 증시가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저점을 자, 완전하게 매수세를 강력하게 유입을 시키면서 강한 매수세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라는 부분이 자, 곧 있으면은 자, 이게 강세 전환이 됐고 이 강세 전환의 추세를 노려보기에 좀 적절한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중소형 건설주라기보다는 그 중소형 건설주들의 자재를, 기초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동양파일 종목을 오늘의 좀 유레카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결정적인 이제 매수 포인트는 2,500원 손절가 대비해서 지금 뭐 2,700원, 2,900원 구간에 공략한다면 자, 위로의 큰 상승을 자, 노려볼 수 있는 자,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 자,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마다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엉덩이를 살짝 드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주는 노랑톡에서 추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유레카 종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누구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주신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